ABS 아나운서들이 들려주는 오디오북 컨텐츠 북커버. 이제 어느덧 마지막 화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저희 아나운서들이 읽은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다들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오디오북 낭독 대신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읽고 느낀 감상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노동과 죽음과 질병, 그리고 세 가지 질문. 이 세 개의 단편들을 읽어보았는데요. 톨스토이가 던진 인생에 대한 질문의 해답을 찾고 그리고 각자만의 경험을 바탕으로 삶을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읽어보았잖아요. 천사 미하일이 찾은 세 가지 질문과 그 답을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미하일은 시몬의 집에서 살면서 세 가지의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지혜가 없고 또 사람의 마음속엔 사랑이 있으며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미하일이 경험한 세 가지의 일 중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고 그리고 미하일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느끼는지 각자만의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는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변을 얻었던 그 에피소드였는데요. 미하일이 차마 구해지지 못했던 두 고아가 이제 엄마 없이도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근데 그 두 아이는 생계를 걱정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타인인 한 여성의 사랑의 마음으로서 이제 잘 자라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답변을 얻은 방법이었는데,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이야기에서는 그 두 아이에 해당하는 또 다른 사랑을 키울 수 있겠죠. 전 지구적인, 전 인륜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내가 실천한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는 것은 모두에게 긍정적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고환 아나운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저도 세 번째 에피소드 참 기억에 많이 남았지만 저는 두 번째 에피소드, 신발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요. 사실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많이 생각하기는 하지만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게 사실 인생이잖아요. 당장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신발을 주문하는 게 이 사람 인생이 참 허무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나 혼자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협력해서 사는 것도 중요해서 이런 점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 가지 질문에서 왕이 제목 그대로 세 가지의 질문을 떠올렸잖아요.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결국 책에서 찾아낸 답은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하는 사람과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미래에 이상을 줬다가 지금을 놓치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 라고 성찰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단편을 읽고 나서 지금의 행복을 상대적으로 덜 신경 쓰게 되었던 각자만의 경험과 그에 대한 성찰을 한번 나눠볼까요? 사실 저는 모든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상적인 대답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지금의 행복을 좀 집중해서 생각해본 적이 많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제가 말하는 걸 좀 되돌아보면 지금보다는 미래의 일,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걱정만 하고 좀 스트레스 받아 하고 이런 일들이 컸어서 지금의 행복을 상대적으로 덜 신경 쓴다. 이거는 거의 모든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의 행복이든 미래 행복이든 우리가 조금씩 그냥 행복을 추구해 나가면 그게 사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배원빈 아나운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지금의 행복을 자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가장 가까운 사례를 들자면 저는 수업 시간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수업 내용을 들어야 온전히 이해를 할 수 있고 제 수업 시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제가 미래에 처리해야 할 일,
또는 수업이 끝나고도 할 수 있는 일을 그 시간에 해내고 싶어서 수업에 집중하지 않곤 합니다. 교수님 그리고 학우분들에게 함께하는 학생이 되지 못했다는 걸 이제 반성하게 되었고요. 좋은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는 미래의 일을 걱정하고 신경 쓰기보다는 지금의 행복에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학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경험 공유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노동과 죽음과 질병에서 신이 인간에게 노동, 죽음, 질병을 차례대로 부여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잖아요. 고통과 저주라고만 생각했던 부정적인 요소들이 결국은 다 이기적인 인간들이 서로를 돕고 아끼며 살아가려는 의도에서 신이 선물한 요소였다는 건데요. 톨스토이가 생각한 노동, 죽음, 질병은 이런 의미였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노동, 죽음, 질병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자유롭게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떠오르는 생각을 바로 말씀드려보자면 노동은 삶의 숙명이죠. 그리고 죽음은 삶의 끝입니다. 질병은 우리 삶이 순탄치만 않다는 것,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질병과 같은 많은 고비가 있다는 걸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동과 죽음과 질병은 우리 삶 그 자체라고 정의할 수 있겠고요. 신이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행복을 찾으라며 주신 선물과 같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냥 우리 삶을 전체적으로 통칭한다는 걸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빈 아나운서님이 굉장히 철학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좀 자본주의 사회에 맞는 좀 비판적인 관점으로 좀 노동과 죽음과 질병을 좀 바라보고 싶은데요. 먼저 노동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아 실현의 수단보다는 좀 소외와 억압의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타인과 연대를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실현한다기보다는 착취의 도구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해서 수단적인 의미가 가미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죽음은 삶의 완성, 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죽음을 삶의 완성으로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죽음 그 이후의 일들은 잘 모르잖아요. 죽음 이후의 생각을 뭔가 이 완성으로 단언하기에는 추상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병은 우리가 성찰의 의미로 다가가고 뭔가 이 중간에 힘든 일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질병이 누구에게 가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돈이 많은 사람에게 질병이 간다면 성찰의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돈이 없는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질병이 좀 생존의 위협의 의미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톨스토이의 이 노동과 죽음과 질병의 의미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지금 이 시기에 보기에는 조금 이 의미의 해석이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고통의 의미, 삶의 방향까지 이야기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단편은 짧았지만 저희 인생에 긴 여운을 줄 수 있는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한 가지 바람을 남기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들을 모두 소중히 여기면서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북커버를 덮습니다. 한 학기 동안 ABS 아나운서가 들려주는 오디오북 컨텐츠 북커버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ABS 아나운서 고주연, 배원빈, 김고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